과셈입니다. 국어 이론 정리 안 하면 심화돼서 나중에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애들이 맨날 물어보는 그 100개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그 이론서 읽어도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됐어요? 국어에서 감각적이라는 건 센스 있는 이런 거는 용어가 아니에요. 감각이라고 했을 때는 오감각만 얘기해요. 얼굴에 다 있어요. 그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여기 뺨에 촉각, 오감각 다 있거든요. 그게 감각인데 A 감각을 이게 원감각이야. 근데 이게 비감각으로 표시해. 이거는 표현감각이야. 표현감각. 그러니까 사실의 현실에서는 이건데 원감각인데 이거를 표현하는 걸로 표현하는 요 감각으로 보조해서 이거 보조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소리 소리인데 이걸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종소리의 동그라미.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공감각이에요. 공감각. 그러면 어떤 감각이 하나의 감각이 이 감각으로 전이 변이 됐다고 그래요. 전이 됐다고도 표현하고 변이 됐다고도 표현해요. 표현 방법이 용어가 두 가지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시각을 청각을 했는지 시각을 후각을 했는지 똑같이 청각이지만 어떤 감각인지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어떤 감각에서 어떤 감각. 그래서 청각이 시각으로 변하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얘기하는. 됐어요? 이건 공감각인데 두 개 이상의 합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감각은 이거 몇 개예요? 하나일 뿐이죠. 그죠? 교집합처럼.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걸로 봤지만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감각이 하나예요. 근데 복합 감각은 두 개예요. 눈은 차갑고 하얗다 이렇게. 차다는 촉각이고 하얗다는 시각이잖아. 그래서 감각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따로따로 있어서 합집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합집합 개념이고 요거는 공집합은 교집합 개념이에요. 됐나요? 자, 대조하고 대꾸하고 대조는 뭐라고? 차이점이거든요. 차이.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어떤 거든 차이점 얘기하면 공통점을 먼저 살짝 얘기한 다음에 차이점 얘기해야 돼. 논술 같은 거 쓸 때. 왜? 공통의 기준을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차이를 내야 명확하니까. 공통점을 물어보면 차이점을 얘기한 다음에 공통점을 얘기해야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공차고 노는 거. 공통점 차이점은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 공통점은 비교라고 그러고 차이점 대조라고. 대조. 왜 그러냐면 성격이 대조되는 거예요. 공통점으로 성적이 비슷비슷해야 성적을 비교할 수 있죠. 야, 이 1등하고 꼴등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대조적이지. 근데 문제는 이 비교하고 대조를 합쳐서 대조라고 하기도 있어요. 대조. 그럼 대조는 공통점 차이점은 둘 다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조는 공통점 차이점을 말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게 파란 강에 하얀새가 있다. 그럼 대조되죠, 조금. 이걸 대조라고 안 하고 이거를 대비라고 해요. 대비. 이렇게 대비라는 단어를 써요. 시험 들을 때. 비교 대조는 쉬운데 이걸 대비라고 써놓으면 공통점 차이점 둘째랑 색채 대비도 대비고 공간 대비 있죠. 이쪽 천상계와 아니면 속세계. 하늘과 산과 바다 이렇게. 이것도 대비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대꾸라는 게 있어요. 대꾸. 그러면 뭐냐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인생 그리고 예술은 짭자 이렇게 짝을 대잖아요. 이렇게 하면 대립된 구조를 해가지고 대립된 구조에서 대꾸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랑 공통점 될 수도 있죠. 차이점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꾸도 되고 대조도 되고 어떨 때는 비교도 되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문장이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의 문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또 짝을 지면 이걸 대꾸라고 하기보다 대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란 단어는 공통점 차이점, 비교되죠. 색채, 공간, 문장 구조 이렇게 네 가지로 다 쓰인다고. 넓게. 됐어요? 자, 똑같이 헷갈린 것 하나가 분류하고 분석이에요. 차이 뭔지 알아요?
이 U자는 종류마다 묶는 거예요. 종류마다. 예를 들어서 볼펜도 여러 가지죠. 뭐 0.5mm도 있고 0.7mm도 있고. 근데 자 볼펜 종류 이렇게 하면 그 필통 안에서 볼펜 종류, 형광펜 종류 이렇게 묶는 거야. 기준이 있어서 이거는 뭐라고? 기준이 있어 기준에 따라 묶는 거야. 됐어요? 분석은 하나의 문제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고 여기에는 숫자가 있고 여기는 테두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여기 그림이 있고 이렇게 한 물체를 요소를 분석하는 거야. 해석하는 거야. 하나씩 요소 나눠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한 물체를 나누어서 해석하는 건 분석. 한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종류별로 이렇게 묶는 거는 분류. 이해됐죠? 정의 확인이 아니라 확인이죠. 확인. 정의는 의미를 확정하는 거예요. 의미를 확정하는 건. A는 A란 뭐뭐뭐뭐한 무엇이다. 이렇게 써놔요. 뭐 이거를 정의양, 이걸 피정양, 이거를 정의. 정의 당하는 거예요. 피정양, 이건 정의양. A란 뭐뭐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확인이에요. 확인. 틀림없이 그러한 거 알아보고 인정합니다. 그런 인정. 요거는 요겁니다. 그건 그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확인. 자, 어떤 애가 접속조사하고 격조사를 물어보는데, 뭐뭐과 A와 B, 이것도 접속조사예요. A와 B, 와도. 이해되세요? 그리고, 승부는 착하고, 이것도 접속조사예요. 고. 연결함이면서 접속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면 순접, 이런 게 접속어죠. 그리고. 곧자, 그죠? 그러나. 근데 순접, 역접, 이게 순서대로. 이게 뭐라고요? 시간으로 할 때도 순행. 시간 순서대로 간다. 그걸 순행이라고 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순접도 순하고, 순행은 시간 순서대로 간다도 있고, 음운 변동할 때, 여기가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음이 이 뒤에 있는 음에 이렇게 영향을 줄 때 있죠. 이게 순행동화라고 그래요. 시간 순서대로 갈 때도 순행이라고 그러고. 이해되세요? 시간을 거꾸로 가면 뭐라고 해요? 역행이라고 그래요. 역행. 이게 역접이잖아. 됐어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음이 앞에 있는 음에 영향 주면 역행동화라고 그래요. 둘 다 되면 상호동화라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갈 때는 천천히 가다가 거꾸로 가고 결국은 반드시 가야 되죠. 역행만 안 쓰고 역순행이라고 이걸 먹고 역순행. 그 비슷비슷한 말을 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거는 인자가 뭐라고요? 원인. 저 과자는 뭐예요? 결과. 네. 제 인과관계는 이거 보세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서,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먼저 일어나고, 시간 순으로. 이게 나중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Q에서 P로 굉장히 많이 바꿔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시간이 되는 거는 이 인과관계랑, 뭐 국어에서 이 화살표라는 거는 이거 하고, 시간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거 경고하고, 이거 경고하고. 이게 뭐라고요? 과정. 그럼 서사, 사건 서술하는 서사. 서사는 영웅서사시에서 출발했는데 소설 뭐 이런 걸 얘기해. 줄거리가 있고 시간 경고가 있어요. 이거를 동태적이라고 해요. 동태적. 상태가 다 움직임과 관련된다고. 시간의 움직임. 이 동태적 반대말은 정지돼야 되니까 정태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건 이 세 개밖에 돼요. 인간, 과정, 서사. 자, 원인과 결과입니다. 전환은 굴러서 교환해. 다른 방태로 바꾸는 거고, 대등은 서로 견주어도 높고, 비슷하다. 첨가, 추가, 환원, 말을 바꿔서 요약한다. 접속어는 단어 문장, 단어끼리,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에 문맥이 통화되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속어. 됐어요?
자, 그래서 접속의 종류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복선감시. 자, 보세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우연으로 되어 있는다, 필연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우연성은 이만큼이고 필연성은 이만큼. 이 필연성을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필연해서 100%는 리얼리티, 리얼 소설. 이건 현실입니다. 리얼입니다. 있었던 사건을 합니다. 영화 이렇게 써있죠. 그게 리얼이에요. 리얼. 이게 우연이지. 완전히 우연이 이걸 판타지라고 판타지. 이 우연인데, 판타지인데, 이렇게 필연에 섞였는데, 이 동물을 예시로 하면 동화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소설은 그럼 어느 영역에 있냐? 이 영역에 있어요. 실제로는. 우연과 필연을 섞어서. 근데 필연적으로 강한 게 현대소설이고, 우연적으로 강한 게 고전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러면 이 필연성. 이거 필연성은 뭐라 그래요? 인과관계. 이것 때문에 P에서 Q가 되는데, P1도 있고, P2도 있고, P3도 있고, 이거 가끔 일어나는 거, 이렇게 막. 정말 드문 거. 그래서 절벽에 떨어졌더니 영향이 있어. 그치? 이런 걸 우연성이라고 그러고, 요 P가 Q가 가까워. 밀접해. 그랬을 때, 이거를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건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 필연성을 더해주는 방법이 복선과 암시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암시라고 해요, 암시. 뭐라고요? 어둡게 보여주니까. 암시. 됐어요?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선이 있어요. 중복된 선. 이거는 현재 사건을 나타내줘요. 현재 사건. 요거는 뭐라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암시해줘요. 됐어요? 이게 뭐를 강화시킨다고요? 필연성을 강화시킨다고. 그러니까 복선은 앞쪽에 나온 소재와 뒤에 사건이 연결돼. 두 개가 있어. 암시는 대략적으로 분위기만 제시한다고.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암시가 크고 여기가 암시가 크고 요 안에 복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다음은 동이어하고 다이어예요. 다이어는 뭐라고요? 많을 딴 이게 왜 많아지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에다가 같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할머니 돌아가셨다. 인기가 같다. 그죠? 내 능력은 이제 같다. 나의 시대는 같다. 뭐 이렇게 했죠. 이렇게 1차적 의미가 있어. 1차적 의미를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의미. 그러면 요거까지 다 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거를 이거를 문맥적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2차적 의미라고 하고 이거 문맥적이라고 해요. 그럼 문맥적 의미 사전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요. 고등학교 사전 보면 되게 여러 가지로. 다만 요거는 쭉 문장 써 있으면 이것도 문장 예시가 다 한 번씩 예시를 다 써주죠. 문장 예시를 사전에서는.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문맥은 문장의 매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푸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됐어요? 이게 다이어예요. 다이어. 그러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은이어는 소리만 같을 뿐이지 그냥 다른 단어. 이의 있습니다. 다른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배서방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를 타고 배병원에 가서 배로 소리 났다. 다 배. 다 다른 배요. 먹는 배하고 성배는 다르잖아. 그지? 타는 배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동음이어일 뿐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우연히 같은 거야. 됐죠? 자, 다시. 자, 전기. 전해온 기록이에요, 기록. 당사자가 한 사람의 일대기. 일대기는 뭐예요? 한 세대니까 30년이요. 됐어요? 순환이대라는 거 들어보면, 아버지는 팔 다치고, 아들은 다리 다치고 오잖아. 그럼 2대잖아, 60년 아버지. 그러니까 3대라는 소설을 보면, 의관 정제한 할아버지 조의관, 족보 산 사람, 조의관. 그 다음에, 상과 훈장을 타고 싶은데, 일제세대라 고민하는 지식인, 방황하는 지식인 조상훈. 그러니까 이제 개화기가 돼서 새로운 덕으로 기틀을 잡아라 해서 손자 도덕기. 그러니까 의를 중시하니까 유교적으로 족보사고 그랬으니까 덕을 중시해서 둘이 치자고. 얘는 맨날 싸우지. 공부까지 시켰는데 얘는 일제시대에 배우고 뭐 친일하냐? 어떻게 성공하냐? 그냥 술 먹고 놀아야지. 이렇게 놀고.
그지? 이건 3대고, 2대 3대 30년씩. 근데 일대기는 뭐라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원래는. 흐름. 됐어요? 자서전은 자기가 서술한 전기, 스스로 쓰는. 회고록은 옛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 평전은 전기문에다가 플러스 평가. 열전은 위인전을 열지어서 여러 명. 됐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위인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유, 은유, 상징. 이 직유도 A하고 B 구조예요. 은유도 A하고 B 구조예요. 그러니까 직유는 이런 구조고, 은유는 이게 숨겨진 구조예요. 그럼 상징은 뭐냐? 이거랑 이게 다 숨겨지고 요거만 있어요. B만. 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요 글자가 있어야 돼요. 요 글자 꼭. A는 뭐랑 같다. 이렇게. 그러면 A에 대한 B의 특성. 원래는 A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랑 같다 하는 이 특성으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거랑 요거랑 같다 라고 하면서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듯이, 인양처럼, 같이, 같다, 듯하다, 인 것처럼 한다. 요런 글자가 있으면 직유법이에요. 직유법. 직접 비유해서. 이런 글자가 숨어 있으면 은유법이에요. 이거는 돼지 같은 녀석이고 저놈은 돼지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이거는 아이스크림 같은 맛, 사탕 같은 뭐, 사탕 같은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저것은 사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같이 듯이처럼 인양이라는 글자가 없을 뿐이라고. 근데 이거 봐라. 까마귀 같은 녀석, 저놈은 까마귀다. 그러면 까마귀 이렇게만 써. 원래는 원관념, 이게 원래고요. 원래 생각이니까 원관념이에요. 관념, 생각, 사상, 사고, 이렇게 관념은 생각이에요. 원관념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고 보조관념인 까마귀만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한 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를 쓰면,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겹쳐. 그래서 요 겹친 여기를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요거는 여기하고 하나하고 여기하고 겹치는데 여기가 점으로 돼 있어, 이게. 실제로는. 여기가, 빨간색으로 하면, 이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게 없어. 이게 뚜렷한 경계가. 점으로 돼 있어. 그럼 요거는 뭐냐면, 요 원관점이 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말미잘, 똥개, 여우, 나쁜 놈, 늑대,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라고. 가슴 내리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특성을 막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요걸 말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상징은 원관념을 생략하고 보조관념만 들어가는 거야. 보조관념이 여러 개인데 그걸 뭔지 느끼는 거야. 근데 은유법도 사실은 그래, 은유는. 뭐는 내 마음은 호수요. 뭐는 호수요. 뭐는 호수요. 그럼 호수의 특성을 여기다 다 담아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직접 연결을 해줘. 같다 듯이처럼 인정이 없을 뿐이지, 은유법은. 됐어요? 자, 다음. 체언.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어요? 체언은 뭐라고요? 명대수가 체언이요.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근데 이 명사 중에서 체언은 주목 보자기가 돼. 주어, 목적어, 보어. 영어도 그래. 주어하고 목적. 주어, 목적어, 보어. 됐어요? 그런데 명사는 뭐냐, 명사. 명사는 부품사야. 사자가 들어가는 구사. 됐어요? 어자가 들어가는 거는 칠어예요, 칠어. 그럼 무슨 틀이냐? 이거는 품사론이라고 그래요, 품사론. 그러니까 단어의 종류예요, 단어의 종류. 단어의 갈래. 이거는 뭐라고요? 통사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에서의 역할이 뭐냐요? 이해돼요? 이 품사를, 통사의 역할을 정해주는 애가 조사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게 주어의 자격이면 주격조사.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어가 된다고. 을을이 붙으면 목적격 조사예요, 을을이. 이게 목적어로 되는 거야. 격조사 알겠죠? 어? 조사 중에 격조사가 뭐냐면, 은는이가가 주격조사야. 왜? 은는이가가 붙는 놈이 주어라고. 을을은 목적격 조사야. 왜? 을을이 붙는 게 목적어라고. 자, 왜 그러냐면, 명사에서, 요놈도 명사고 요놈도 명사예요, 품사는.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봐봐. 학생이 선생을 때렸다.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 은는 이가가 어디에, 을이 어디에 묻느냐에 따라서 묘해지잖아. 둘 다 별로지만. 그지? 그런 것처럼 주어 옆에 붙으면 주격조사 은는 이가 을을 붙으면. 여기다가 나는 선생이 되었다. 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니까 복격조사. 이해되세요? 자, 얼음, 학교, 명사지. 얼음이다 붙이면 서술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다잖아, 이다.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 복격조사, 목적격조사, 주격조사 이렇게 조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가 단어들 간의 관계로 통사론을 해서 역할을 정해준다고. 싫어. 됐어요? 문장에서의 역할, 이건 단어의 종류니까 체언, 그러면 체언은 뭐냐, 체언. 기능이 뭐냐고. 이게 체언은 어떤 기능을 하냐고. 체언. 체언하고 용언이 있고, 그죠? 이 체언과 용언을 꾸미는 수식어이 있고. 맞죠? 요 격조사가 중요하니까 관계언이 중요하다고, 관계언. 얘가 관계언이야, 관계언. 그러면 이 언자 들어가는 거는 뭐냐? 해봐. 체언, 용언, 그죠? 수식언, 관계언. 그 다음에 옆에는 독립언. 그래서 5원이야, 5원. 7호, 9사, 5원이라고. 언자는 5개. 됐어요? 자, 명사는 체언에 속하면서 체언은 주목, 보자기 역할을 한다고. 됐어요? 자, 토의와 토로는 이거는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그러니까 어떤 자, 소풍을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여기. 근데 찬반이 아니라 다수결로 해갖고 가장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의논해갖고 쓰레기통을 사야 되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살까요? 사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토의. 토로는 논쟁에 무조건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이게 팽팽하게. 그래서 요 논쟁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 논쟁의 지점, 논점이 쟁점이야. 논쟁하는 지점. 그래서 쟁점을 찾는다고요. 논쟁하는 지점. 서로 차이가 나는 쟁점을 찾는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견이에요. 각각. 찬대, 반대. 이거는 검토해서 협의하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더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골감각이라는 건데, 골감각, 뼈감각. 이제 오감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 운동을 해서, 권투해서 딱 때렸더니 근육이, 내 근육이 시크네. 그러면 촉감 없지, 근육에. 시각도 아니지, 미각도 아니지, 뭐요? 근육 감각이야. 이게 수능 나오기 전에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이런 게 어딨냐고 그러던데. 나중에 나와서 수능에, 근육 감각. 자, 비가 내리니까 뼈가 시려. 뼈에 통증이 있어? 촉각이 있어? 없어. 그럼 뼈 감각이야, 그냥. 그래서 뼈 감각, 골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시각은 감각의 판단지점이야. 시각적 심상. 감각을 판단해서 이게 심상은 뇌로 가서 판단해.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야. 이 심상은 뇌에서 이미지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화성과 관련이 되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뼈에서 느끼면 뼈 감각이에요. 그걸 뇌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뼈가 시리다고. 됐어요? 골 감각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체어는 뭐라고요? 명대수고. 용어는 뭐 있어요? 동사, 형용사.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서술어 자리에 동사밖에 안 와요. 근데 이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영어에서 우리나라는 용언이 동사하고 형용사가 다 되는데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든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든지
요거밖에 없어요. 네? 한정과 재현용법밖에. 근데 우리나라는 왜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냐면 막강이다 때문에이다. 서술격조사 쓰고 실제는 명사 쓰고 명사이다. 이거는 얼음이다. 그럼 서술어잖아. 아, 막강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음이니? 얼음이며. 그제?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이 서술어를, 이 용어를, 이 서술어인 용어를 활용한다고 그러거든.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술어라고 써주는 게 맞는데, 피로. 응? 영어는 주어, 동사, 동사밖에 없으니까요. 동사라고 쓰는. 그래서 이 동사의 종류를 나눠서, 5가지로 나눠서 오형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모든 문장의 종류의 대표적인 특성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체어는 어떤 대상을 가리는 거. 이것이다. 이거 왜? 주어다. 목적어 너. 도어도 딱딱한 거, 그지? 주먹보자기는 다 뭐라고? 어떤 대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이거를, 봐봐. 성질 상태. 성질, 움직임, 동작. 이거 동사. 성질, 뭐라고? 성질, 상태. 이거 형용사.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지정. 그지? 이것은 얼음이다. 이렇게. 그지? 움직임, 성질 상태만 이거랑 이거 등을 서술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는데, 이거를 이게 왜 많이 안 하면 다음에 이거 갖고 다녀요. 그러면 수업 받으면서 바로 써버리면 다시 안 들어도 되잖아. 여기까지.